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역시 주식이 쉽지가 않네요. 산타랠리를 금방 줄 것처럼 희망을 주더니만 오늘은 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4226이 전고점이었는데 올해 안에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 컸다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는 건지 우리 산타랠리가 연말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음봉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참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이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석유화학 재편 첫발 뗐다. 전체 NCC의 최대 25% 감축. 그동안 사실 뉴스에 많이 나오긴 했고 많이 시끄럽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첫 단추는 꿰다. 그래서 어쨌든 각 그 석유화학 단지들이 감축 계획을 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산에서는 롯데케미칼하고 HD랑 합작을 해가지고 통폐합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남 여수는 LG화학 1공장, 그러니까 GS칼텍스와 통폐합 과정에서 폐쇄를 하겠다. 왜냐하면 GS칼텍스도 이제 NCC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LG화학 1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거고, 여수는 여천 NCC, 롯데케미칼, 이 부분은 좀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고, 여천 NCC 3공장 폐쇄, 나머지 1공장, 2공장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도 알파로 좀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울산은 SK 지오센트릭이 설비를 감축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어쨌든 첫 발은 뗐다. 그런 부분에서 좀 희망이 있고요. 이게 이제 계획대로 쭉 정부가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건 단발성 이슈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일본처럼, 일본이 먼저 정유랑 석유화학이 구조조정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경쟁력이 없는 것부터 이렇게 폐쇄가 되는 게 수순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석유화학 폐쇄하고 유럽도 폐쇄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국의 이제 조금 작은 설비들, 오래된 설비들 폐쇄를 하는 거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 없는 것들이 먼저 좀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노후화된 공장들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합작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좀 내세우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무튼 우리가 원료 수급이라던가 생산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급이 좀 줄어드는 부분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아시아 지역에서 좀 공급이 수요를 지금 초과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되길 좀 바라고요. 오늘 다행히 이제 그런 이슈들이 반영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대 상승이었는데 아무튼 종가는 1% 마감을 했고요. 이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평선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여기 이제 거래량이 계속 밑에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이제 이평선들을 쭉 돌파해주는 그런 상승 추세로 변환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아주 좋았죠. 이런 흐름들. 이때 11월에 쭉 돌파해주면서 8만 원대까지 쭉 가줬는데요. 그런 흐름이 한 번 더 나와줘야 이때 한 번 또 가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10만 원으로 가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그동안은 소문만 무성했고 일단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여기에 후속 조치로 실제적인 정부의 지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내년 후년 이제 석유화학 사이클이 돌아올 즈음도 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우리 내년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갖고 있고요. 또 냉정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직 에틸렌 스프레드가 좋지는 않아요. 조금 회복은 됐지만 아직도 200불대 초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도 추가 매수를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돌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구조적으로 실제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SO일 같이 제가 SO일을 매수했던 이유처럼 업황이 개선되면은 자신 있게 좀 롯데케미칼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롯데케미칼 마이너스 32% 그리고 보유 수량이 1억 2천입니다. 정말 제대로 물렸죠. 평가손익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세게 물려있는 종목이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 제가 로케 억 단위로 물려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은 항상 소식이 나오면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롯데케미칼 주주분들 제가 로케를 언급 안 하는 날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잊어버린 거 아니라는 거. 마이너스 3,900인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잘 때도 생각나는 롯데케미칼.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롯데케미칼이 마이너스 32%인데 버틸 수 있는 거는 이런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소소한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걸로 버티고요. 또 풍산 좋다고 생각해서 매수해서 지금 플러스이고 뭐 삼스드, SOL, DLNCU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마이너스가 크지만 버틸 수가 있는 거고 보시다시피 계속 이렇게 수익 실현도 하면서 결국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용 거래로 고금리로 이렇게 거래하지 않고 뭐 반대 매매 당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현금 흐름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보유한 코스피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역시 플러스. 물론 수익은 좀 줄어들었어요. 상승폭이 좀 줄어서 마감은 했지만 대단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꽉 쥐고 가야겠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SO일은 오늘 아쉽게도 본전 수준 마감, 나머지는 파란불로 마감을 했어요. 아쉽네요. 매일매일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하락하면서 종목들도 뭐 파란불 이렇게 마감이 됐고, 다음으로 콘텐트리 중앙, 여기도 제가 얼마 전에 추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본전에 마감이 됐는데요. 흐름 보시면은 제가 이제 121선이 저항이 된다. 요거를 돌파를 해야 이게 지지를 받고 이제 더 올라가는데요. 오늘 역시 이제 1200원대에 고가가 1200원인데 121선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전의 마감을 아쉽게는 했는데요. 그래도 10,000원을 지지해 준 거, 이게 장중에는 9,000원대로 갔습니다. 저가가 9,810원까지 갔으나 그래도 버티면서 마감을 했고, 거래량이 아직 적기는 하지만 좀 거래량이 밑에 보시면 늘어났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좀 희망을 갖고 또 내일을 맞이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 계좌, 코스피 계좌는 뭐 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코스닥도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DU, JC케미칼 큰 흐름이 없고요. 콘텐트리 중앙도 본전으로 마감돼서 어제와 동일한 수준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하루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3배로 벌어서 집 사자. 물론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뭐 개인의 투자는 자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3배 레버리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재미삼아 해볼 수는 있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단기로 한번 해보는 정도로만 하시고 내 인생을 여기에 올인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산타 할아버지가 빨리 오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